나 남자친구 생겼어. 뭐? 저녁으로 오므라이스를 먹으려던 그 순간 소꿉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다. 나 하야마 마시로에게는 아오이 리코라는 소꿉친구가 있다.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줄곧 같이 지내 올해로 16년 지기 친구인 말 그대로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이다. 그런 리코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맨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길래 걱정했는데 드디어 리코에게도 봄이 왔구나. 평소에 날 놀리는 게 괘씸하기도 하고 소꿉친구로서 좀 복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솔직하게 축하해줘야겠지?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니까 기분이 어때? 축하해, 잘 됐네. 뭐? 그게 다야? 그럼 뭐? 나한테 남친이 생겼다니까 기분 나쁘거나 짜증나지 않아? 아니 애초에 넌 내 여동생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질투심이 들 리가 있냐? 뭐 누구랑 사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잘... 왜 안 되는데? 뭐?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화난 거 아니야. 섭섭해서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들이댔는데. 들이대? 너 아까부터 대체 무슨 소리를... 나는 기껏해야 소꿉친구라는 거잖아. 지금은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리코가 나에게 뭘 바라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저 어색한 분위기만이 우리들이 있는 거실을 짓눌렀다. 잘 먹었어. 잠깐만. 어디가? 다 먹지도 않았잖아. 밥은 됐어. 잠깐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올게. 그래?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던 나는 밥을 거의 다 남긴 채 리코의 집에 나왔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네 분 다 맞벌이를 하시기에 중학생 때부터는 리코랑 한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곤 했는데 리코가 만들어준 요리를 남긴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나는 머리를 식히고자 저녁 무렵에 어둑한 거리를 산책하기로 했다. 이렇게 혼자 걷는 건 오랜만인 것 같네. 평소에는 리코랑 같이 다니니까 어딜 가든 늘 함께였던 내 소꿉친구 리코. 솔직히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충격과 비슷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다. 어찌됐든 소꿉친구니까. 편의점에서 리코가 좋아하는 푸딩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격음이 온몸에 전해졌다.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영문도 모른 채 나는 의식이 점차 흐려져 갔다.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기가 어디지? 병원인가? 심전도 기계 소리를 듣고 이곳이 병원이라는 걸 깨달은 나는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편의점을 나왔던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서 어쩌다 병원까지 이송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나저나 온몸이 아프네. 뼈라도 부러졌나? 마시로? 마시로! 정신이 들어? 나 누군지 알겠어? 아, 리코구나. 걱정 끼쳐서 미안해. 마시로, 다행이다. 난 정말 네가 죽는 줄 알았어. 리코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리고 잠시 후 내가 교통사고에 휘말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셨다며. 근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그래.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평생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미안해.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거짓말만 안 했어도 네가 사고를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잠깐, 거짓말이라니? 남자친구 생겼다고 한 거. 뭐?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를 좋아해. 좋아한다고? 가족으로서? 아니, 한 명의 남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좋아한다는 티를 얼마나 열심히 냈는데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나는 리코를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의 고백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고 리코의 고백에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코는 내 동생이잖아.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서 같이 나고 자랐기에 나는 그녀를 내 동생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는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오늘은 사고 이후로 처음 등교하는 날인데. 안녕 마시로. 안녕. 근데 너무 달라붙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가깝지. 그리고 가슴 좀 들이밀지 마. 왜? 남매끼리 이러는 게 뭐 어때서? 얘 설마. 보란듯이 나에게 들이대는 리코. 당연히 나는 제대로 된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휘둘리기만 했다.
저 자식 태어나자마자 리코랑 붙어있는 거 봐! 죽어라, 제발 죽어라, 제발. 왜지? 분명 상처는 다 나았는데 아까부터 가슴이 콕콕 쑤셔. 마시로, 안색이 안 좋은데 왜 그래? 혹시 아직도 어디가 안 좋아? 아니 다 나았어. 다 나았으니까 더 이상 달라붙지 마. 리코의 별 생각 없는 스킨십도 나에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리코의 적극적인 플러팅은 나날이 더 심해졌다. 마시로, 밥 다 됐어. 오늘은 오므라이스구나. 근데 하트 모양 평범하게 잘 만들었네. 마시로, 나 최근에 가슴이 더 커져서 그런데 같이 속옷 사러. 싫어. 왜? 같이 가자. 나 네 여동생이라며. 여동생 같은 거지. 진짜 여동생은 아니잖아. 그럼 이젠 날 여자로 봐줄래? 에이, 포기를 모르는 리코에게 농락당하는 나. 그러한 노골적인 플러팅 덕분인지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리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리코 쟤 또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사이좋게 얘기하고 있네. 아니,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리코는 어디까지나 동생일 뿐이라며. 내가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어디 갈래? 저번에 네가 다친 후로 우리 둘이 놀러 나온 것도 오랜만인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평소처럼 쇼핑몰이나 갈까? 그건 싫어. 너무 평범해서 재미없어. 난 오히려 평범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 어디 가게? 고양이 카페. 에? 그것도 좀 평범하지 않아? 고양이 카페는 괜찮아. 고양이한테 죄가 없으니까. 난 딱히 고양이 탓한 적 없는데. 좋았어. 그럼 목적지도 정했겠다. 가자. 이제 슬슬 남자답게 리코의 마음을 직면해야 하는 게 아닐까? 소꿉친구와 애인이라는 관계 사이에서 흔들리던 어느 날, 학교에 돌아온 나는 평소처럼 리코의 집에서 느긋하게 쉬고 있었는데. 마시로, 저녁 다 됐어. 고마워. 근데 너 뭔가 기운이 없다? 왜 그래?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잠긴 듯한 리코의 모습에 묘하게 마음이 불안해졌다.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방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 올 때도 볼 일 있다면서 나 혼자 먼저 보내더니. 리코, 혹시 무슨 고민 있어?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학교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나 이케스 선배한테 고백받았어. 이케스 선배? 그 잘생긴 축구 동아리 부장? 맞아. 전부터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사귀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넌 어떻게 하게? 사귀게? 글쎄, 너한테 이렇게까지 대시를 하는데도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면 그 선배랑 사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계속 매달리는 건 나도 힘들고 너도 싫잖아. 난 딱히 동생이 오빠 옆에 달라붙어서 귀찮게 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이번 주 주말에 데이트 신청을 받았는데 일단은 갔다 오고 나서 결정하려고. 그래, 재밌게 잘 다녀와. 응. 왜일까? 평범하게 대화할 생각이었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다. 물론 내가 요즘 들어 리코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건 맞다. 하지만 딱히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 이제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리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 이케스 선배! 역시 선배는 잘생겼다니까. 근데 너희 그 소문 들었어? 이케스 선배가 여자애한테 닥치는 대로 고백했다가 바로 차버린다는 얘기? 근데 설마 그럴 리가 있냐? 이케스 선배인데. 왜 인기 없는 아싸가 선배를 질투해서 헛소문낸 거겠지. 그치? 하긴 누구에게나 상냥한 이케스 선배가 그럴 리가 없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이케스 선배는 머리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남학생들 사이에선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누군가 질투심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한 소문들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판명됐다. 리코가 상처받는 모습만큼은 보고 싶지 않다. 저 소문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 주말, 나는 역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혼자서 카페에 가는 건 처음이었다. 조금 부끄럽긴 했지만 나는 그곳에서 묵묵히 어느 한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열심히 꾸미고 왔네. 내가 생각해도 정말 기분이 나쁜 짓이다. 하지만 전에 들은 소문도 있고 리코가 걱정되는 마음에 무심코 뒤를 밟고 말았다.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안심하고 리코를 이케스 선배에게 맡길 수 있겠지만, 그나저나 왜 안 오지? 11시에 만나기로 한 줄 알았는데 지하철이 지연됐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15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이케스 선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슬슬 말 걸러 집으로 돌려보낼까 하고 생각하며 자리에 일어나던 그때였다. 야, 쟤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개웃겨. 야, 그러지 마. 불쌍하잖아. 아 씨발, 내 돈 다 뜯겼네. 이케스 선배? 옆에 나머지 둘은 누구지? 학교에서의 모범생 같은 이미지랑은 완전히 땅판인 이케스 선배. 그 옆에는 날라리처럼 생겨선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여자랑 체구가 크고 무서워 보이는 남자가 한 명씩 서 있었다. 어디를 어떻게 봐도 데이트를 하러 온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거봐, 내가 이긴 거 맞지? 아,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너한텐 처음부터 관심도 없었어. 뭐? 아니면 네가 가질래? 애도 생긴 건 썩 나쁘진 않잖아. 괜찮은데? 야, 너 내 여자라. 싫어. 이거 나. 가만히 있어. 씨. 하지 마. 제발. 마시로. 그래, 내가 구하러 왔을 리코. 너 뭐야? 마시로. 네가 여긴 어떻게? 미안, 너를 뒤따라왔어. 이케스 선배에 대한 소문이 안 좋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잔소리는 나중에 할 테니까 넌 잠깐 비켜있어. 넌 뭔데 끼어들어? 방해하지 말고 껴자. 시끄러. 지금 난 너 같은 돼지한테 볼 일 없거든. 닥치고 있어. 뭐라고 해? 너 지금 시비 거냐? 야, 진정해. 네가 그 아오이 스쿱 친구랬나? 우리 학교 최고 미남이 내 얼굴을 기억해주다니 영광이네. 근데 설마 그 미남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쓰레기? 그래, 어디 얼마든지 뒷걸어봐. 어차피 너 같은 게 열심히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믿으니까. 처음 맞기 싫으면 얼른 꺼지시지. 꺼지라고? 웃기지마. 리코한테 진심을 다해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사라져줄게. 뭐? 무릎 꿇고 사과? 내가 그딴 짓을 왜 하냐? 솔직히 나는 주먹 다짐을 해본 적이 없다. 사실은 지금도 오금이 지릴 정도로 내심 엄청 쫄고 있다. 하지만 리코를 모욕하는 건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었다. 다만 리코를 기만한 것만큼은 사과했으면 했다. 리코를 지키기 위해서 리코에게 상처를 준 선배한테 사과 받아내기 위해서 나는 물러설 수가 없었다. 사과해. 리코한테 사과하라고. 야, 존나 지겨워 죽겠네. 싫다고. 마시로. 이제 그만해. 마시로한테 손대지 마. 리코, 위험하니까 비켜있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겐 넌 내 소중한 소꿉친구이자 동생이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나는 이미 한참 전부터 내 마음을 알고 있었다. 리코에게 고백받은 그 순간부터.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헤어지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레 겁먹었었다. 만약 리코의 마음을 받아준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테니까. 나한테는 그러한 각오와 용기가 부족했다. 네가 상처받은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났어. 이제야 내 마음을 깨달았어. 나도 진짜 한심하다는 거 알아. 야, 너 아까부터 뭐라고 쫑알대는 거야? 그치만 난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애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리코한테 사과해! 마시로,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저기는 제 리코 아니야? 그러게. 오늘 니케스 선배랑 데이트한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하야마는 왜 저렇게 꼴이 엉망이야? 야, 귀찮아지기 전에 얼른 튀자. 아파. 리코 괜찮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한 거야? 싸움도 못하면서. 말했잖아, 좋아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바보, 넌 진짜 바보야.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대답해줄 수 있어? 대답? 내 일생일 때 고백에 대한 대답 말이야. 그게 어딜 봐서 고백이었던 건데. 그리고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리코. 며칠 뒤 우리가 싸우던 장면을 목격한 여학생들의 증언에 의해 이케스 선배는 동경의 대상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선생님께서도 그날 있었던 설안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으셨고 이케스 선배는 다음날 학교를 자퇴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우열곡절을 거쳐 사귀는 사이가 된 우리는 마시로, 얼른 안 가면 지각한다. 잠깐 기다려. 특별히 무언가 달라진 건 없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좋아, 다 됐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자, 오늘 점심 도시락. 고마워.
사랑이 담긴 여자친구의 도시락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자를 사로잡으려면 먼저 입맛부터 사로잡아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인터넷 정보가 기반된 모양인데 내 입맛은 이미 사로잡혔단 말이지. 매일 저녁에 리코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찰싹 달라붙는 건 여전하네. 뭐 어때? 우리 이제 사귀는 사이인데. 그건 그렇지만 때와 장소는 좀 가려야지. 아까부터 나한테 쏟아지는 시선들이 너무 따갑단 말이야. 그럼 어쩔 수 없지. 학교 가는 길이랑 집에 오는 길에는 살짝 떨어져 줄게. 고마워. 근데 단둘이 있을 때는 마구마구 들이댈 거야? 적당히 부탁해. 사귀기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된 우리는 얘의 그 소란 덕분에 누구나 다 아는 공식 커플이 되었다. 앞으로는 소꿉친구로서, 동생으로서, 애인으로서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펼쳐지든 나는 모든 추억들을 리코와 함께 소중히 지켜나가고자 한다.